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종종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매일같이 변동하는 가격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오늘과 같은 급격한 시장 조정은 투자자가 가장 쉽게 잃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앞의 가격이라는 나무에 집착하기보다 경제구조,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자본의 흐름이라는 숲을 조망해야 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지만 거시적 흐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미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추세이며 다른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걸고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과 내수 부양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적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근본적인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한다면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에 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의 평정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무엇이 구조적인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보여준 극단적인 움직임은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심리적 지지선을 하회하고 특히 창업한과 커창반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칩,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관련 테마가 큰 타격을 입었고 상대적으로 배당주 성격의 종목들이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조정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과열, 즉 버블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AI는 올 한 해 시장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었기에 이에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내부적인 수급 요인입니다. 일부 종목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고 이것이 신용거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기계적인 매물 출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현상에는 흥미로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소수의 강력한 주도주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거래량이 이들 종목의 하락으로 인해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이른바 유동성 확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평가된 다른 종목들에게는 오히려 수급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 변수인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달러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강달러는 통상적으로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이탈을 유발하고 위안화 가치에도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본토 증시의 내부적인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칩, 반도체, 고체 배터리, 신에너지와 같이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 섹터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을 제공하는 석탄 등 전통적인 가치주, 배당주들이 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소매, 식음료 등 소비 관련 섹터와 정부의 부양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건축자재 등 부동산 관련 산업군에서도 반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내부에 뚜렷한 순환매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국금증권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늘 시장이 주도주가 뚜렷하게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와 배터리 관련주들이 하락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평가된 종목들의 변동성 위험은 경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량주들의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본토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주요 지수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항생테크 지수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홍콩 증시는 본토보다 외국인 자금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 거시 경제 변수, 특히 달러화 강세와 같은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관련 금속 및 광물주 쯔진광업, 산동황금 등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반도체, 리튬 배터리, 제약, 로봇 등 본토 증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성장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장 내부에서도 차별화되는 움직임은 존재했습니다. 본토 시장에서 소비주가 선방했듯 홍콩에서도 일부 신소비 관련 종목들이 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밍, 브루커, 미세그룹, 나이스의 차와 같은 신규 상장되거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비 브랜드들이 그 예입니다. 이는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확인된 강력한 소비 회복세가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일부 신차 음료 브랜드의 경우 연휴 기간 동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은 소비 시장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본토와 홍콩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동반 하락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 및 일부 소비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유사한 패턴의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맹목적인 성장주 추종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가격무질서 경쟁관리에 관한 공고 역시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공고는 일부 산업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정부가 필요시 특정 산업의 평균 원가를 조사하여 기업들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고 저가 입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온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과도한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여 기업들이 품질과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단기적인이 아닌 산업 구조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표도 발표되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직후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하루 증가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높은 신용융자 잔고는 상승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반대 매매 물량을 유발하여 하락폭을 키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급격한 조정은 이처럼 높은 레버리지 수준이 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레버리지 물량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처럼 풍부한 대기 자금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경우 언제든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매수 동력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향후 시장을 전망하는 증권사들의 시각은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업증권은 9월 이후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이 축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부터 본격화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월말로 예정된 주요 정책 회의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혁신약, 방위산업, AI, 배터리 등의 분야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화태증권 역시 10월 첫 거래일에 주요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상승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3분기 거시경제지표 발표와 10월에 열릴 사중전회에서 제시될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 추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궁공사는 10월에도 성장주가 우위를 점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AI 및 로봇 산업 체인, 혁신 신약, 소비전자, 배터리, 비철금속 등 구체적인 유망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입니다. 중신증권은 홍콩 시장이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완전한 AI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우량한 본토 기업들의 홍콩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단기적인 외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됨에 따라 연초부터 이어진 장기 강세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기술, 바이오, 비철금속, 소비재를 유망 분야로 꼽았습니다.
국태해통증권은 홍콩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역사적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본토 증시 대비 가격 매력이 뛰어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지며 산업 트렌드와 자금 유입 개선이 맞물려 4분기에도 홍콩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기술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의 급락은 외부의 불확실성, 내부의 수급 요인, 그리고 거시 경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본이 고평가 성장주에서 저평가 가치주와 소비주로 이동하는 흐름, 대외 개방과 내수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과도한 경쟁을 지향하고 산업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규제의 움직임이라는 거대한 숲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하락이라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이 유동성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 유동성이 어떤 산업을 성장시키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읽어내는 통찰력입니다. 일시적인 현상과 구조적인 변화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